자, 이번 시간에는 실무상 자주 주시는 질문인데, 바로 관리단 집회의장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주십니다. 집회는 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의장이 집회를 주관하게 되는데, 의장님 개인적 사정도 있고, 또 앞에 나가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집회의장을 다른 사람에게, 집회의장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임하는 것, 그 건물에 이렇게 의장 같은 역할을 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의장 권한을 위임해서 의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자, 이런 질문들을 주시고, 마침 제가 이런 것이 쟁점이 된 판례를 제가 수행했어요. 또 그 해당 판례에서는 또 제가 의장이었습니다. 제가 의장직을 위임받아가지고 수행했던 그런 사례였거든요. 이번 질문에서도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준공된 지 1년 정도 되었고 관리업체가 비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관리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관리업체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개월 전부터 관리단 총회를 개최해서 관리단 대표를 뽑으려고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이제 잘 하신 것 같아요.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 최고 연장자분이 총회 의장을 못 하시겠다고 하셔서요. 그렇다면 최고 연장자분이 다른 분에게 의장의 권한을 위임해서 그분이 총회를 진행하도록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집합건물법 나오죠. 그 다음에 총회를 개최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런 게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을 보시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따라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데, 자, 법을 보시면 3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관에 대한 집회가 있는데요. 소집과 관련해 가지고 사항에 관리인이 없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사안은 관리인, 즉 관리단 회장, 관리단장, 관리단 대표 이런 분이 없잖아요. 이게 동일한 말이에요. 관리인을 다른 말로 관리단 회장, 관리단장, 관리단 대표 이렇게 실무에서는 같이 사용하고 계세요. 자, 이런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열 수가 있어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집 통지서에도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명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 이렇게 명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39조 보시면 관리단 집회의 의장은요,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에 연장자가 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의장은요, 집회의장, 그 집회를 주도하고 진행할 의장은요, 관리인이 되거나 이런 관리인이 없을 때는요, 집회를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연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규약이 있거나 있는데 특별한 규정,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규정으로 의장은 누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규약이 없거나 또는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관련 집회에서 다른 결의, 즉 관리단 대표나 또는 집회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 최고 연장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의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아니라도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 연장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의장은요, 관리되거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에 연장자가 돼야 돼요. 최고 연장자가 돼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집회에서 연장자가 아니라도 좋다, 관리인이 아니라도 좋다라고 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의에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과 예외입니다. 그런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무에서는 그리고 판례에서는 이런 규정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집회의장은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집회 소집한 자 중 최고 연장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요, 판례는요, 관련 집회에서 집회의장 대신에 이때는 관리인이 있었어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관리인이 집회의장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회의장 하실 관리인께서 집회 당일날 이렇게 의장 역할을 하실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집회의장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때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아가지고 집회의장으로 진행했어요. 제가 직접 집회의장이 됐단 말입니다. 집회의장 돼가지고 제가 진행한 사례에서 이러한 의사 진행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그리고 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당의 집회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 판례와 관련해서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제 블로그인데요. 제 블로그에서 지금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3월 9일자 제가 포스팅한 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회에서 외부인 변호사가 집회의장을 맡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예요. 그 사례에서 자, 이렇게 판시했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판단한 거 제가 실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런 주장했어요. 이렇게 곧바로 부동식 변호사에게, 이게 이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부동식 변호사에게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의장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서 의사 진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결론이 무엇이었냐? 자,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총회 개최 경위, 소집 과정, 그 다음에 의사 진행 당시의 상황 등등 이러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총회의 소집 절차나 의사 진행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적법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연 집회의장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하기 전에 위임장을 쓰세요. 위임장 써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회의장으로 대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